브런치 작가의 통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원래 한 3, 4년 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롱폼으로. 근데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몇천 회가 돼가지고 사실 부담스러워서 비공개로 바꿨어요. 옛날 제 모습이 있는데 지금 비공개 상태고요. 그때 했던 것과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털어놓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긴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이 카메라를 켰어요. 처음에 저도 2015년 한번 떨어졌어요. 지금은 한번 떨어져도 바로 재도전이 되거든요. 바로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쫄깃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저는 꼭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브런치가 왜 태어났나, 브런치의 태생 목적이 무엇인가, 브런치는 왜 오픈을 했나, 이것을 브런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해답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브런치의 태생 목적은 출간 작가를 양산하고 양성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와는 좀 다른 카카오 브런치만의 색깔이 있죠. 카카오 입장에서 브런치의 성과는 어떤 수익이 아니라 배출이거든요. 작가를 만들어내는, 출간 작가를 만들어내는, 작가 심사라는 허들이잖아요. 이 작가 심사에 통과를 한다는 의미는, 브런치 작가라는 타이틀을 준다는 의미는 출간 작가로서 꾸준하게 나만의 글을 연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원해요, 브런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통과를 하고 싶다면. 과연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창작자로서 글을 꾸준히 올리고 싶은 사람인가.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소설을 써도 상관없어요. 이제 소설과 그림은 비율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런데 허용이 됩니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소설 부문이 생긴 지가 몇 회가 됐고요. 이제 인스타툰처럼 만화를 그려도 되고 그림을 올려도 되는, 그러니까 그게 창작물이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글쓰기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책으로 낼 수 있는가 거든요. 전자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이제 보편적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종이책을 출간할 수 있는 작가를 가장 1순위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작가로서 브런치 작가 심사에 도전하고 있나, 이거를 먼저 점검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책처럼 작가 심사용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처음에 목차도 기억을 해야 하고요. 심사 시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작가의 서랍, 비공개된 글, 그러니까 가입만 하면 작가의 서랍이라는 게 있어요, 브런치에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비공개된 글, 혹은 내가 평소에 뭐 블로그에 써놨거나 아니면 내가 유필로 썼는데 그것을 올릴 수 있다거나 하는 글을 심사용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써 있어요, 실제로. 작가 신청하기를 눌러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셔야 할 것은, 내가 원고가 있느냐 이죠. 원고가 있느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플러스 책을 낼 수 있는 사람, 혹은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냐, 꾸준하게 연재를 해서 책 한 권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브런치 작가 심사에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기획하고요. 목차에 맞게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일관성이 있는 연재 하나의 주제가 있는 그런 완성도 높은 글을 연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글을 심사용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가장 처음에 작가 소개 같은 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은 키워드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나의 색깔, 나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내 콘텐츠에, 내가 쓰는 글 혹은 나의 콘텐츠에 뚜렷한 어떤 주제,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주제를 어필할 수 있는 작가 소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작가 소개도 그냥 소홀히 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지, 혹은 어떤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지, 근데 쓰고 싶기만 하면 안 되고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저 명확한 키워드가 나에게 뭐가 있지를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부를 몇 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브런치에 올릴 수 있는 스토리로서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거리거든요. 글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유니크하긴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던질 수 있는 질문, 화두가 무엇인가 또 좋겠고요. 똑같이 뭐 경력이 있는 주부라고 해도 그 주부가 뭐 청소 정리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빨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육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가계부 정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을 한 경험자이기 때문에 예비 부부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상황 안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 캐릭터 안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걸 이제 키워드로 한마디로 혹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글쓰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 팁이라는 것을 블로그에도 계속 꾸준히 올렸거든요. 처음에 제가 브런치에 떨어진 이유가 감성글을 올려서 좀 짧은 글을 올려서 아, 이게 브런치가 원하는 글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브런치는 한 권에 완성되어 있는 책이 쓰여지길 바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만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글도 그것이 대중 독자에게 통하면 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책으로서 상품성이 가치가 있고 독자들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의 키워드를 찾아서 나만의 이야기 거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작가 심사에 어필하면 가장 작가 심사 통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강성글로 써서 탈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책처럼 목차를 기획해서 심리학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심리학이 좀 꽂혀 있어가지고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통과된 이후에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심리학 책을 많이 읽고 해서 심리학 용어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 있어 할 만한 그 연구 결과 이런 걸 많이 뒤적여 봤던 그런 내용 같은 것, 실험 같은 걸 좀 많이 제가 영상도 많이 보고 관련한 단행본도 많이 봤거든요. 기사를 많이 보고 당시에 제가 꽂혔던 그 심리학에 대한 것을 가까이 있는 비문학 책을 꺼내서 목차를 보고 그것을 제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인 심리학 용어 시리즈에 대입해서 목차를 수정한 다음에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하나요? 좀 바꾼 다음에 그렇게 연재를 하겠다라고 어필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지가 10년이 됐고요. 저는 2000여 개의 글을 꾸준하게 10년 동안 임시 저장이라도 해놓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는 분이 브런치 작가 심사에 통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처음에 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퍼스널리티가 있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진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책 한 권의 분량만큼 연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좀 신나하고 잘 모르면 자료조사라도 해서 목차를 계획할 수 있는 심사통과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브런치 작가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좀 힌트를 드리면 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부 경력 몇 년 차다. 내가 직장인 몇 년 차다. 내가 어떤 자격증 몇 년 차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집밥 몇 년 차다.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배달 음식 몇 년 차다. 러닝 몇 년 차다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글쓰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오래 했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글쓰기였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팁을 블로그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너도 작가가 될 수 있어 라는 글쓰기 책을 브런치에서 출판 계약 제안을 받아서 내는 결과까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은 내 안에 있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심각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쓸 수 있고 그 공감대가 어떤 핵심 키워드로 독자에게 소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문해 보시고 계속 써보시고 자신 있게 브런치 작가에 도전해서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